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은 전일 미 증시가 사실 이런저런 이슈들이 조금 있었죠. 애플의 신작 발표 직후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나스닥 기술주가 조금 하락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다우 지수도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장 초반에 국내 증시에 약간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좀 강하게 버텼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이 강하게 버텼는데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력한 수급의 유입은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장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게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너무 무리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똑같이 시장을 관망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조금 체크하는 과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시더라도 비중 좀 줄여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편안할 것 같고요. 자, 중국에서 어제 장 후반에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조금 선물이 밀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헝다 그룹이 지속해서 파산 이슈가 계속 나왔었죠. 파산 이슈, 빚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아침부터 사실 대서특필 되듯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빚 351조 중 2대 건설사 헝다 파산 위기. 참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시장은 해결되리라고 미국이나 그 외에 여러 국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멀리 가다 보면은 약간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제일 먼저 터졌던 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파산을 하게 된 베이스턴스 은행이 약간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3월달 정도였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었어요. 크게 빠지지는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파만파 되면서 대형 은행까지 무너지게 되는 이슈를 만들면서 급격하게 빠지게 됐죠.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 부동산 가격 폭락이라는 이 트리거가 이 은행을 파산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재작년 정도 되겠죠. 중국의 부자 1위가 이 헝다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헝다그룹 회장이 1위였죠. 중국 부의 부호 1위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산 총액도 굉장히 쪼그라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또 하나의 위기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발생된 이 부분은 분명히 블랙스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 잠재적 리스크가 하나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이런 모습 속에서 약간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여전히 시장은 재료에 굉장히 좀 민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한수원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강조했다라는 이슈로 장 초반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세게 올랐습니다. 이 차트의 위치가 사실 차트의 위치가 사실 다소 높은 구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구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부터 바로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시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좀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장 초반에 쉽게 대응하지는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 밖에 오늘 수소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나름의 시세를 좀 뿜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롯데, 정밀화학, 암모니아 이슈를 만들어서 일단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암모니아 이슈로 일단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 암모니아 관련된 이슈를 이 휴캠스도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휴캠스도 올라왔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수소 관련된 부분이 확장되면서 암모니아 이슈를 또 수소에 결합시키고 있다. 즉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운송에 활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롯데정밀화학과 휴캠스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에 한국가스공사도 추가 상승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박스권을 약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체질 개선과 이 수소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일단 조금 더 급등을 했는데, 내일 이런 부분에서 눌림이 좀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저항선들을 일단 오늘 장중에 매수세에 의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26,000원대 정도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은 관심에 다시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CIS인데요. 많이 터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CIS인데, 개인적으로 CIS를 일단 매매는 이런 구간에서 좀 매매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사서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고 이 재료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 엊그저께죠. 며칠 전에 9월 13일 날 삼성 SDI 제주 컨벤션 과정 속에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이슈가 1차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장중에 저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좀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관찰을 했던 종목이고, 사실 이게 과거 LG에너솔루션에서 대주전자 재료의 지분 투자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그 당시 매매를 했었고 종목을 들고 있어서 바로 급락을 좀 보이는 현상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걸로 예상을 하고 매매를 좀 안 했었어요. 이 구간에서. 그랬더니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의미 있는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이에 따라서 거래 대금도 8천억에 육박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일 또 한 차례 눌림 가능성을 좀 노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에 한 16,40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대기를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체결을 못 시키니까 조금 놓쳤던 것 같고요. 아마 이 종목이 내일장 이게 이제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좀 밀렸다가 한 차례 시세를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만 그게 가능한데, 이때도 거래 대금이 이 상장일에 최대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좀 끌어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보고 이 수급이 이어지면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에 아마 수급이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1순위로 이 종목을 좀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에서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수소주 중에 좀 신고가를 만든 종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삼양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 과거 품절주예요. 그렇게 유통 주수가 많은 종목은 아닌데 오늘 사상 최대 거래량을 만든 구간을 돌파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의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얘도 수소
이 친구도 수소 이슈를 좀 가지고 있죠. 수소 이슈를 삼양홀딩스, 삼양사 수소차 소재 개발 소식의 급등. 과거 이때 2000년도 7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당시 수소차 이용교환 필터 개발 소식에 점상한가를, 그러니까 갭 상한가를 보냈던, 점상한가로 굉장히 좀 강하게 보냈던 종목이 수소의 후발주로 지금 튀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종목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약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 종목의 끼가 신고가를 돌파를 만들고 나서는 또 강력하게 급등을 자주 보여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의 끼가 좀 있는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만 더 나와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살짝 부족한 부분으로는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 급등보다는 약간 눌렸을 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STX 테마를 붙였을 때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STX 중공업을 하나 보면요,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을 종가상에서 해서 돌파를 시켜버릴 때 강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STX 중공업 이런 점상한가를 보냈던 구간에서 이런 자리를 뚫을 때가 또 이 단기적으로 굉장한 시세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시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종목을 뽑아 봤고요. 그 밖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한번 쭉 보면 에코프로 BM 일단 먼저 소재가 급등을 했고 양극재죠. 양극재가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LNF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가 추가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해질, 대주전자는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첨보, 전해액 먼저, 이 후성이 이 관련한 원재료가 급등한다라는 이슈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첨보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SKC라든지 동박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일진 머트리얼즈라든지 동박주가 좀 움직이는데, 일단 유럽에 직접적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아직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눌림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내일은 CIS를 1차적으로 좀 봐볼 생각이네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오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 나오는지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경유와 일단 지난번에 이 상승 과정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보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되돌림 반등을 해주는지 내일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10월 말이죠. 10월 말 11월 달에 합병 이슈가 있고, 기본적인 이 주가가 그렇게 실적 대비 비싸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어제 좀 급등했던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아직은 어제 이제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고요. 조정을 좀 기다려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롱인더도 마찬가지고요. 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가 바닥권 종목이죠, 이노덱.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갈지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한도 끝도 없이 흘러내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슈를 만들었는데 뻥 하고 날아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쉽게 잡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가볍게 좀 올라가는 바람에 좀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오늘 이제 정부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1조 2조 원대 이 정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관련 종목군들을 많이 들어올렸는데, 이노덱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약간, 되돌림 파동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파동은 앞에서 다 끝나고 되돌림 파동 흐름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솔브레인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핵, 동박, 그 다음에 소재 다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런 솔브레인하고 이쪽이 사실은 노스볼트 이슈가 있었죠. 노스볼트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전해핵 관련해서 IT 반도체로 올라갔다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왜?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금 급등주라고 말씀드렸던 에이비온의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운봉 매집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신규 상장을 했었고 대량의 거래량과 이 대량의 거래량과 이런 구간에서 초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이 일정, 그 다음에 모멘텀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공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시초가부터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밀렸다가 올라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 대금이 장 초반에는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죽어 있는 줄 알고 공략할 엄두를 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손절이 좀 많이 나갔던 하루였고요. 일단 CIS 내일 잘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